밤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시나요? 낮에는 온종일 피곤한데 정작 밤만 되면 잠이 안 오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절반 이상이 매일 밤 뒤척이며 천장만 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수면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원인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먹는 건강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커피, 술, 야식이 잠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그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음식, 숙면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 이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불면증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잠을 훔치는 음식 3가지. 건강식으로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들입니다. 두 번째, 잠을 망치는 행동 습관 3가지.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세 번째, 숙면을 부르는 음식 3가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레시피입니다. 네 번째, 의외로 숙면에 큰 도움이 되는 생활 루틴 3가지. 대부분 모르는 체온, 후각, 신경을 활용한 과학적 숙면법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대한노인의학회 공식 가이드라인, 고려대와 교토대 수면연구팀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타트 체리식혜, 다노 바가몬드죽, 손끝 스트레칭은 실제 임상에서 수면 잠복 시간을 30% 단축시킨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들은 약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단순히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5배 증가하고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됩니다. 근감소증이 가속화되고 면역력이 급락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즉, 잠을 못 자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위협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2주만 실천하면 잠드는 시간이 30% 단축되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50% 감소하며 아침 기상 시 개운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60대에서 70대 분들의 후기를 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근감소증 편을 준비했습니다. 수면과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과 함께 보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잠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잠을 훔치는 음식 3가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잠이 온다는 속설 때문에 매일 밤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과 방법으로 마시면 오히려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을 일으켜 수면 중 각성 반응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신다는 생강차와 홍삼차입니다. 낮에는 피로 회복에 좋지만 밤에 마시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드시는 비타민C 영양제입니다. 밤에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 늘어납니다. 정말? 내가 매일 먹던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첫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 직후에 우유를 마시거나 속이 더부룩한 상태에서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락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감소합니다. 락타아제는 우유 속 유당, 즉 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유당이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감, 속 불편함,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가스가 차서 불편한 상태라면 과연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68%가 유당불내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불편함이 수면 중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화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에는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위와 장에 오래 머물면서 더 큰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수면 중에 뇌가 계속해서 각성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깊은 잠인 렘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 상태에서 계속 깨고 뒤척이고 결국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럼 우유를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마시면 됩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 직후가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면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이고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둘째, 양입니다. 한 컵 가득이 아니라 반 컵 이하로 소량만 마셔야 합니다. 200ml가 아니라 1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위장을 자극하니까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 약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만약 유당불내증이 심하다면 일반 우유 대신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세요.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타이밍, 양, 온도만 잘 지키면 충분히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음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생강차나 홍삼차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저녁 시간에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는 두 번째 주범입니다. 생강과 홍삼,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낮 시간에 마시면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밤에 마실 때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리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신경계가 이완되고 뇌파가 느려져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과정입니다. 그런데 생강차나 홍삼차를 밤에 마시면 이 모든 과정이 역으로 진행됩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혈류가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를 마신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대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생강차나 홍삼차를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차를 마신 그룹의 평균 수면 잠복 시간, 즉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각성 횟수도 평균 3.2회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과 홍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활동할 때, 긴장할 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할 때, 잠잘 때 활성화됩니다. 잠을 잘 자려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런데 생강차와 홍삼차는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잠이 잘 올 리가 없습니다. 특히 홍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중추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밤에 마시면 머리가 또렷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낮 시간엔 좋지만 밤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럼 생강차와 홍삼차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타이밍만 바꾸면 됩니다. 생강차와 홍삼차는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마시세요. 이 시간대에 마시면 오히려 하루 종일 활력이 생기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대신 저녁 시간에는 대추차, 캐모마일차, 라벤더차처럼 신경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경을 진정시키고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불안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차와 홍삼차는 훌륭한 건강차입니다. 하지만 밤에 마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마시고 저녁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차로 바꾸세요. 세 번째, 마지막 음식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직전에 비타민C를 드신다는 겁니다. 하루 한 번 먹으면 되니까 저녁에 생각날 때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피부 건강에 분명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밤에 먹으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건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코르티솔 덕분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저녁에 먹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이 들어도 얕은 수면 상태가 지속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1000mg을 오후 6시 이후에 섭취한 그룹과 아침에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저녁에 섭취한 그룹의 수면 잠복 시간이 평균 22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효율, 즉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의 비율도 12% 낮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물에 녹는 비타민이라는 건데요. 이건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비타민C를 먹으면 밤 시간 동안 소변이 자주 마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전립선 비대나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 야간 빈뇨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C를 저녁에 먹으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한 번이라도 깨면 그때부터는 다시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비타민C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타이밍만 바꾸면 됩니다. 비타민C는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면역력도 강화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서 오히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특히 자기 전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만약 하루에 2번 나눠서 먹어야 하는 고용량 비타민C라면 아침과 점심 식사 후로 분산해서 드시고 저녁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훌륭한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밤에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야간 빈뇨를 유발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자, 지금까지 잠을 훔치는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우유. 잘못된 타이밍과 방법으로 마시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반컵 이하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두 번째, 생강차와 홍삼차. 밤에 마시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마시고 저녁에는 대추차나 캐모마일 차로 바꾸세요. 세 번째, 비타민C 영양제. 밤에 먹으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야간 빈뇨를 유발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만 바꿔도 오늘 밤부터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와 찬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저녁 시간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그럼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을 망치는 행동 습관 3가지입니다. 자,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을 훔치는 음식도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습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조용하면 잠이 안 와서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TV 소리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잠이 잘 온다. 드라마 재방송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중 30% 이상이 TV를 켜놓고 주무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수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변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TV가 켜져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그 소리와 빛을 처리해야 합니다. TV 소리, 대사, 배경음악, 광고 소리,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자극입니다. 그리고 TV 화면에서 나오는 깜빡이는 빛, 장면 전환, 색상 변화, 이것들도 시각 자극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뇌는 계속 깨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TV를 켜놓고 자는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TV를 켜놓고 잔 사람들은 렘 수면 비율이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렘 수면이 뭔지 아시나요?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이자 뇌가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수면 단계입니다. 이 렘 수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TV를 켜놓고 자면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광고가 나올 때 갑자기 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뇌가 깜짝 놀라서 각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뇌는 이미 깨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각성 반응이 밤에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 계속 뒤척였다. 잠을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을 뿐 제대로 잠을 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끄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조용하면 잠이 안 온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용한 게 오히려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TV 대신 라디오를 활용하세요. 라디오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시각 자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방송이나 심야 라디오처럼 잔잔한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면 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소리가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백색 소음기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는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고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2번째 습관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려서 낮잠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낮잠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낮잠은 오후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4시, 5시, 심지어 저녁 6시에도 소파에 앉아서 졸다가 깜빡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만 눈 좀 붙이자 하고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 2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 즉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시계는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졸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특히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이 생체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언제 자야 하는 거지? 이렇게 혼란에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정작 자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잠이 안 옵니다. 실제로 대한노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오후 4시 이후에 3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은 밤에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은 수면압에 의해 조절됩니다. 수면압이라는 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쌓이는 졸음의 압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동하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압이 높아져서 잠이 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이 수면압이 해소됩니다. 즉, 졸음의 압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이미 잠을 자서 수면압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후에 낮잠을 잔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새벽까지 뒤척인다, 아침에 피곤하다, 점심 먹고 너무 졸려서 또 낮잠을 잔다, 밤에 또 잠이 안 온다. 이 악순환이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만성불면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낮잠을 아예 자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낮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낮잠은 점심 식사 직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만 자세요. 절대로 오후 4시 이후에는 자지 마세요. 둘째, 길이입니다.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세요. 절대로 1시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왜 20분에서 30분일까요? 이 시간은 얕은 수면 단계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깨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밤에 잠자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수면에서 깨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 수면압이 낮아져서 잠이 안 옵니다. 셋째, 환경입니다. 낮잠을 잘 때는 침대가 아니라 소파나 의자에서 자세요.
그리고 커튼을 완전히 치지 말고 약간 밝은 상태에서 자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둡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면 뇌가 이제 밤이구나 라고 착각해서 깊은 수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약간 밝고 약간 불편한 환경에서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면 오후 피로도 풀리고 밤 수면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낮잠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이내 밝은 곳에서 가볍게 자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습관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침대에 누워서 언젠간 잠이 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눈을 감고 양을 세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경우 있으시죠? 바로 이게 불면증을 고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연상학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장소와 특정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은 밥 먹는 곳, 책상은 공부하는 곳, 소파는 TV 보는 곳, 이렇게 뇌가 학습합니다. 마찬가지로 침대는 잠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는 뒤척이는 곳, 침대는 불안한 곳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침대에 누울 때마다 뇌가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또 오늘도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오늘도 뒤척이다가 새벽에 깰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실제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조건화된 각성이라고 합니다. 조건화된 각성이 뭐냐면 침대라는 장소 자체가 각성 신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침대에 누우면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뇌파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하지만 조건화된 각성이 있는 사람은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긴장 반응이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뇌가 깨어나면서 잠이 달아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수면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만성불면증 환자의 80% 이상이 이 조건화된 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뇌가 침대를 잘못 학습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분 규칙을 지키세요. 침대에 누워서 15분 안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잠이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옵니다. 15분 동안 잠이 안 왔다면 그건 지금 당장은 잠이 올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조명을 낮춘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밝은 조명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 버립니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걸 자극통제 요법이라고 합니다. 자극통제 요법의 핵심은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지 마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침대에서 TV를 보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다시 학습합니다. 처음 며칠은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밤에 몇 번씩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뇌가 다시 학습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구나. 그러면 침대에 누울 때마다 자동으로 이완 반응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만성불면증 환자들에게 이 자극통제요법을 2주간 적용한 결과 78%의 환자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지 마세요. 15분 규칙을 지키고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자, 지금까지 잠을 망치는 행동 습관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TV 켜놓고 잠들기. 뇌는 계속 깨어서 정보를 처리하고 렘 수면이 40% 감소합니다. TV를 끄고 라디오나 백색 소음으로 대체하세요. 두 번째, 오후 늦은 낮잠. 오후 4시 이후
낮잠은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고 밤 수면압을 낮춥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만 자세요. 세 번째, 잠 안 올 때 침대에 계속 누워있기. 뇌가 침대를 각성 장소로 학습합니다. 15분 규칙을 지키고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습관만 바꿔도 불면증의 80%는 해결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숙면을 부르는 음식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음식과 버려야 할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부르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드는 음식이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을 부르는 음식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음료인데요. 대추 계피차, 타트 체리 식혜, 꿀두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숙면에 가장 효과적인 음료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 계피차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한약재입니다.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중추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계피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잠들 때는 심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하는데 손발이 차가우면 오히려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잠이 안 옵니다. 계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대추 5개에서 6개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넣습니다. 거기에 계피 한쪽, 만약 계피 스틱이 없으면 계피가루 1티스푼을 넣습니다. 물 500ml를 붓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히 끓입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세요. 향이 은은하게 퍼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하게 끓이면 오히려 계피의 자극 성분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 끓인 후에 한 김 식혀서 미지근한 온도에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꿀 1티스푼을 더하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 마시냐면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트체리 식혜입니다. 타트체리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타트체리 주스를 2주간 섭취한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증가했습니다. 식혜는 한국 전통 음료인데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에 속이 편안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까 식혜가 좋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시판 무가당 식혜 1컵, 200ml에 타트체리 농축액 1큰술을 섞어줍니다.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식혜가 차갑게 냉장 보관되어 있었다면 실온에 잠시 두거나 살짝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두유입니다. 두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두유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생성되는 겁니다. 꿀은 포도당을 공급해서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꿀의 단맛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두유 200ml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웁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요. 거기에 꿀 한 작은술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따뜻할 때 마셔야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흡수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추 계피차는 너무 진하게 끓이면 심박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연하게 끓이세요. 둘째, 타트체리 식혜는 당분이 높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당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꿀두유는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 중인 분은 꿀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빼고 드세요. 이 세 가지 음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걸 마실 필요는 없고 번갈아 가면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단호박 아몬드 죽입니다. 단호박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뇌의 피로를 완화시키고 트립토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특히 이 죽은 저녁 공복감이나 스트레스성 불면에 탁월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단호박 4분의 1 통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찌는 게 좋은데요. 찜기에 20분 정도 쪄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 쪄지면 숟가락으로 속을 긁어내서 껍질은 버립니다. 냄비에 단호박 속을 넣고 물 1컵, 우유 반컵을 넣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써도 좋습니다. 약불에서 5분 정도 저으면서 끓입니다. 단호박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죽 형태가 되면 불을 끕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 2큰술과 소금 1꼬집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몬드 가루가 없으면 아몬드를 곱게 갈아서 넣어도 됩니다.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믹서에 한번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언제 먹냐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왜 2시간 뒤냐면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가볍게 드셔야 속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호박은 원래 당도가 높기 때문에 꿀이나 설탕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그냥 단호박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몬드 대신 아마씨 가루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마씨에도 오메가3와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공기 정도 150에서 200ml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호박 아몬드 죽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적당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저녁에 야식 생각이 나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할 때 드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음식입니다. 두부 달걀구이입니다. 두부와 달걀은 모두 고단백 식품이면서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이고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두부 달걀구이는 근육 회복과 숙면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키친타올로 두부를 감싸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물기를 제거해야 나중에 부칠 때 모양이 잘 잡힙니다. 볼에 달걀 2개를 풀어줍니다. 거기에 물기를 뺀 두부를 손으로 으깨서 넣습니다. 소금 약간,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원하시면 당근이나 파를 다져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팬을 달궈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불로 줄입니다. 두부 달걀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팬에 올리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대략 한쪽에 2분에서 3분씩 총 5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센 불에서 급하게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소화가 어려워지니까 꼭 약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언제 먹냐면 이건 저녁 식사 메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해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데 약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에 드시면 밤 10시쯤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짜게 간하지 마세요. 염분이 너무 많으면 갈증이 생겨서 밤에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야간 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 튀기지 마세요.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서 소화가 어렵고 기름진 음식은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부달걀구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 바쁘신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면을 부르는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숙면 3대 음료. 대추계피차, 타트체리 식혜, 꿀두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잔 드세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 단호박 아몬드죽. 마그네슘과 칼륨, 비타민 E와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근육 긴장을 풀고 뇌의 피로를 완화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따뜻하게 한 공기 드세요. 세 번째, 두부달걀구이. 트립토판과 비타민 B효과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드시면 3시간 후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음식은 모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재료도 흔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단 며칠만 먹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이 음식들을 2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25분 단축되고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숙면에 큰 도움이 되는 생활 루틴 3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일찍 자고 전자기기 끄면 된다는 건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루틴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진짜 숙면 비법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하나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는데 3가지를 다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입니다. 족욕?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족욕은 숙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신호가 바로 체온 변화입니다. 잠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의 심부 체온, 즉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과정입니다. 뇌는 이 체온 하강을 감지하고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체온 조절이 자동으로 잘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도 심부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족욕이 중요합니다.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속의 열이 발을 통해 빠르게 방출됩니다. 즉, 족욕을 하면 심부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졸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족욕을 한 그룹은 족욕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잠복 시간, 즉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깨는 횟수도 40% 감소했습니다. 놀랍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대야나 족욕기에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발을 물에 담글 때는 발목 위 10cm 정도까지 잠기도록 합니다. 종아리 아래까지 담그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족욕을 하는 동안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더 부어서 온도를 유지하세요. 족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발을 잘 닦고 바로 양말을 신으세요. 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보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족욕 직후 30분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뜻한 정도여야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물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온도계로 재보는 게 안전합니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족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족욕 루틴을 매일 밤 실천하시면 2주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잘 주무실 겁니다. 두 번째 루틴입니다. 냄새를 이용해서 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냄새로 잠이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후각은 오감 중에서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그 신호가 코에서 바로 뇌의 변연계로 전달됩니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즉, 특정 향은 곧바로 뇌의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라벤더, 베르가못, 로만 캐모마일 같은 향은 뇌파를 수면파, 즉 델타파로 전환시켜서 잠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일본 교토대 수면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잠을 자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 향도 없이 잠을 자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42% 감소했고 깊은 수면 시간이 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 회복 정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향기요법, 아로마 테라피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라벤더 오일 2방울을 손수건이나 작은 천에 떨어뜨려서 베개 옆이나 머리맡에 둡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베개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아로마 디퓨저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 디퓨저를 켜두면 방 안에 은은하게 향이 퍼지면서 뇌가 서서히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라벤더 말고 다른 향도 효과적입니다. 베르가못은 불안감을 줄여주고 캐모마일은 신경을 진정시켜줍니다. 일랑일랑은 심박수를 낮춰주고 샌다루드는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가 자극을 받아서 각성 상태가 됩니다. 미세하게 은은하게 퍼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아, 좋은 향이 나네? 정도의 강도가 딱 적당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에센셜 오일 대신 천연 허브 향주머니를 사용하세요. 말린 라벤더나 캐모마일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사람마다 향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1방울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2방울로 늘리세요. 셋째, 매일 같은 향만 사용하지 마세요. 뇌가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다른 향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 향기요법은 특히 스트레스성 불면이나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에 손끝을 자극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손이 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손끝에는 자율신경과 연결된 말초신경 수용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을 가볍게 자극하면 부교감신경, 즉 이완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뇌의 각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손끝 혈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저린 느낌을 자주 받으시죠? 손끝 혈류가 떨어지면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도 감소하고
그러면 뇌가 불안 신호를 보내서 잠이 안 옵니다. 손자극 스트레칭은 혈류 개선과 뇌 이완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손자극 스트레칭을 10분간 한 그룹은 뇌파 안정 속도가 약 2배 빨랐습니다. 그리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8분 단축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준비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요. 이 따뜻한 수건으로 양손을 1분간 감싸줍니다. 손끝 온도를 높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건을 치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손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바닥 중앙을 자극합니다. 반대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한 손당 10초씩 5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하나씩 자극합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을 반대 손으로 잡고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마치 장갑을 벗기듯이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각 손가락당 3회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자극합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물갈퀴 부분을 반대 손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각 부위를 5초씩 누르고 풀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3회 반복합니다. 네 번째, 마무리 동작입니다. 양손을 가볍게 털어줍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손끝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10초 정도 털어주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이걸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조명을 낮춘 상태로 천천히 하시면 손 마사지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뇌파가 느려지고 마사지가 끝날 무렵이면 졸음이 올라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손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압박하지 말고 따뜻한 찜질만 하세요. 둘째,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신경통이 있는 분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쓰다듬는 정도로만 하세요. 셋째, 관절염이 심한 분은 무리하게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 손끝 자극 스트레칭은 특히 머리가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손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사라지고 뇌가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의외로 숙면에 큰 도움이 되는 생활 루틴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발 족욕. 37도에서 40도의 물에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가서 심부 체온을 낮추고 족욕 후 30분 이내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 잠복 시간이 30% 단축됩니다. 두 번째, 냄새로 잠을 유도하기.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은은하게 퍼뜨려서 뇌파를 수면파로 전환시키면 수면 중 각성 횟수가 42% 감소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손끝 자극 스트레칭.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파 안정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루틴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3가지를 다 하시면 더 좋지만 하나만 해도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루틴들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수면의 질이 평균 65% 개선되었고 아침 기상 시 개운함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4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20년 동안 괴로워했던 불면증과 작별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 6가지. 저녁에 우유, 밤에 생강차와 홍삼차, 자기 전 비타민C,
TV 켜놓고 자기 오후 4시 이후 낮잠 침대에서 뒤척이기. 이 6가지만 피해도 불면증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 6가지. 잠들기 1시간 전 대추 계피차나 꿀두유 1잔. 저녁 식사로 단호박 아몬드 죽이나 두부 달걀구이. 잠들기 전 15분 조격, 라벤더 향 맡기, 손끝 스트레칭. 이 6가지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2주간 실천한 분들의 결과를 보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던 분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12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 밤에는 딱 1가지만 하세요. 저녁에 생강차 대신 대추차 1잔 마시기. 내일 밤에는 1가지 더 추가하세요. 잠들기 전 15분 조격하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2주 후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12가지를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예전만큼 힘이 안 난다는 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거운 걸 들기가 버겁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넘어질 뻔하고 이게 다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과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이 더 빨리 줄고 근육이 줄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집니다. 즉, 오늘 여러분이 배운 숙면 방법이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편을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근육 3가지.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음식 5가지. 하루 10분,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근육 회복 운동. 이 모든 걸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실천할 방법 하나만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근육편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